명재근 판사 고발 및 기자회견에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처를 맡고 있는 양주상입니다. 저희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과 그다음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명재근 중앙지법 영장 부장판사 형법적 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공동대표이신 백승재 공동대표께서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로 있는 백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조국 동생에 대해서 영장 청구 심사조차를 포기한 조국 동생에 대해서 그 영장을 기각한 이 명재근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저희가 고발하는 바입니다. 영장 발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거 부정, 그 다음에 증거 인멸, 도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장 청구가 인용이 돼서 그 영장에 따라서 구속 수사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동생은 본인 스스로가 우웅동학원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무려 100억 원이나 되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미 본인 스스로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억 원이라고 되는 우웅동학원과 관련돼서 그 교사들로부터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2억 원을 수수한 정황이 그 종범들로부터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종범들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 수사가 되어 있는 마당인데 어떻게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재근 판사는 그 구속 기각 사유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범죄 혐의가 상당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도피 우려가 없고 본인 스스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종범들로 하여금 해외로 도피하라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나타났고, 또 두 번째로 본인 스스로도 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건강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확인되어 있는 병원에서의 소견서 자체에서도, 병원장 소견서에도 폐병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CCTV에도 실제로 본인이 아무런 부축을 받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검찰과 관련해서, 영장과 관련해서 다 인정이 됐었고 첨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상 이유로, 그 다음에 범인 도피를 시켰는데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법조 생활하면서 듣도 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영장 전담 판사의 고유한 판단 기준이 있고 그에 따른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법 질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이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담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조국이 비록 본인이 사퇴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그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이 되기 위해서라도 조국과 그 동생, 그 일가족 모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집행이 돼서 제대로 된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해서 오늘 저희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한편이 이 명재근 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같이 공동대표이신 이현주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방금 이 고발 취지를 백승재 공동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재근 판사가 지난주죠, 그죠? 지난주에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을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것은 영장 담당 전담 판사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영장 심사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영장 심사를 했을 때 기각된 사례가 지금까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고, 또 실제로 많은 우리 법원에 계신 관계자들 그리고 전직 판사님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심사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 다수의 법조인들의 견해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할 때 그 재량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 기준을 현저하게 일탈을 해서 심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법 재량의 남용이고 또 사법농단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법농단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이 주장했던 바로 사법농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법농단의 법리는 그전 박근혜 정권 때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의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심사 기준을 현재 일탈해서 무리하게 정치적 이유 또는 그와 정치적 견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심사 기준을 현재 일탈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면 그 재량 일탈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전 정권에 대해서만 사법농단 운운할 게 아니라 새로운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 이 사법농단 여부를 밝혀야 마땅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때는 괜찮고 다른 정권이 할 때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이러한 내로남불이 더 이상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에서 저희는 이번에 이 명재건 판사에 대한 고발을 명재건 판사에 대한 고발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디 이번 고발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제대로 이 문제를 잘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그 심사 기준을 위반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재량을 일탈을 했는지, 그리고 일탈했을 때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이 심사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사유해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전례를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조국 장관 그리고 그 일가를 둘러싼 이 비리는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수사를 해야 될 일이 수없이 많을 것이고 영장의 비롯해서 많은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시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럴 때마다 소위 말해서 이 정권과 코드가 같은 판사들이 배정이 되어서 영장 심사 기준을 마음대로 일탈해서 구속을 하고 안 하고라는 식으로 자기들 멋대로 하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수사가 앞으로 국민들 앞에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구속영장의 기준 일탈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디 제대로 수사하고
또 법원에서도 이제 권력에 줄 서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이 영장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마음대로 하는 것,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는 못하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법적 양심에 따라서, 판사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